신뢰 보호 원칙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나 논제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는 이 글쓴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냐 한번 가볼게.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 그러겠죠? 나 여기다 건축물 짓고 싶습니다. 지어도 됩니까?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도 받으면 여기는 건물 지어도 되는 땅이야.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것이지. 이렇게 이처럼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해 국민의 믿음을 뭐라고 하고? 신뢰라고 하며 이게 신뢰야. 행정기관의 조치가 건물이 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실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 이걸 신뢰라고 하는 거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뭐라고 한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행정기관에서 선행조치를 내리면 국민들은 그걸 뭐 한다는 거니? 신뢰한다는 거야.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지. 그러면 그 선행조치를 믿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되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야. 이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한다. 이게 신뢰보호원칙이야. 그러면 문장이 기니까 밑줄을 그어도 되겠지만 신뢰보호원칙의 키워드를 잡아보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다. 이거야. 법적 하자가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신뢰보호원칙이다 이거야. 다시 행정기관에서 선행조치를 했지. 근데 그 선행조치에 뭐가 있어? 법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그렇다면 이걸 잘못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어떻게 된다는 거니?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한다. 신뢰보호원칙의 개념이죠. 행정기관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러니까 말을 바꿀 경우겠죠.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밑줄 여기다 긋게. 앞으로 나올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뢰보호원칙. 근데 실상은 이 내용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바로 나오는 이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일정한 요건이 나오니까 일정한 요건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신뢰라고 하고 이게 선행조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선행조치를 내리면 국민은 그 신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선행조치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건 불법이니까 행정조치를 바꾸게 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선행조치를 믿는 신뢰를 뭐 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뢰보호원칙이야. 그래서 행정기관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취소 또는 뭐의 대상이 된다? 무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신뢰보호원칙에서 좀 더 가보도록 할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신뢰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뭐가 돼? 조건. 그럼 요건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네모칠까봐. 이렇게. 위한. 첫 번째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렇게 항목화되면 나오면 되게 쉽지 않냐, 글이? 왜 첫 번째 나올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 긴 글이 뭐가 돼버려? 구조화가 예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쉬워져. 첫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공적으로 견해, 입장을 말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적 견해 표명은 개념이죠.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야.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 공적 견해 표명은 시설의 건축 허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일단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공적 견해 표명은 뭐와 관련된 거여야 돼?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 답변해 준 것은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좀 더 읽어봅시다.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가령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 취소권이라든지 영업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니?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한을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 갖게 되는 거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야. 이 경우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 그다음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야? 걔네가 취소권이라든지 영업 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얘네를 장시간에 행사하지 않았어. 그럼 국민들은 뭐래? 얘네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입장을 표명했니? 안 했지. 이것도 뭐라고 본다는 거야? 의사 표명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해?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낸 건 뻔하잖아. 뭐 허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있었겠지. 그럼 명시적으로 드러낸 거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드러낸 것도 있어요. 다만 이게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뭐여야 된다는 거니?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야. 알겠죠? 신뢰 보호 원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지. 공적 표명에는 다시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고 공적 견해 표명은 추상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면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아까 얘는 선행조치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 근데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이지? 좀 더 읽어볼게.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어도 신뢰를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원래 취지가 그거지. 그런데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 사유,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법적 하자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면 안 돼? 국민 때문에 생긴 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누구 때문에 있어야 돼? 원래 그래. 행정 조치 때문에 있어야 돼. 행정청 때문에. 근데 국민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걔는 신뢰 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표명했으나 그 허가 조치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그 국민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즉 책임을 묻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지? 누구에게? 국민에게. 이렇게. 이게 두 번째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니?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그 신뢰를 누가 깬 거야? 국민이 깬 거라고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이게 두 번째.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 좀 길지? 그래도 다 밑줄인 걸 알겠죠 이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선행조치야. 선행조치가 있었지. 그리고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행정기관이 선행조치를 했지. 그로 인해서 국민이 그걸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믿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선행조치와 관련 없이 얘가 행동을 했어. 그러면 신뢰보호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야. 또 두 번째,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했지. 그지? 근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얘가 권력이 침해당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 여기에. 자, 예를 들어 가보자. 자, 좋아요. 가보자.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표명이 있었지. 얘는 뭐야? 행정조치지. 행정조치지. 있었어. 이 선행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진행했지. 그럼 뭐라고 나오니? 국민이 뭐 했어 일단? 신뢰했지. 그리고 뭐 했어? 진행했지. 행동을 했지. 근데 이후 행정기관이 영업을 허가하잖아.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뭐에 해당해? 이거에 해당한 거야. 그러면 얘네 선행 조치하고 얘네가 신뢰를 하고 물건을 산 거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얘네가 행정 조치를 했으니까. 허가를 해줬으니까. 허가를 해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 거야? 물건을 불품하고 그 직원을 채용하고 일을 진행시킨 거야. 인과관계가 있지. 그런데 반하는 조치를 해서 얘네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보상해 줘야죠. 자, 다음. 이 요건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으면 인식하지 못했어. 그럼 뭐니? 뭐가 없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보면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인과관계 어디냐? 인과관계. 여기다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그죠?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라고 나와 있어. 이건 뭐라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야.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겠니?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얘는 권익이 침해당한 게 아니지. 왜?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요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 세 번째. 선행조치와 국민이 행한 신뢰와 행한 행위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행정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로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것 때문에 침해당한 것이어야 돼.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침해당한 게 아니잖아. 왜?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첫 번째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인 거. 됐죠? 두 번째 조건은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럼 이건 무슨 말이지? 그래, 국민한테 책임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행조치로 인해서 국민이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선행조치에 대해 반하는 조치를 했을 때 피해를 입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뭐래? 반하는 조치가 아니었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반하는 조치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었고요. 다음, 신뢰보호 원칙은 이상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있지. 얘는 뭐야?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 뭐가 되겠니? 예외가 되겠지? 예외. 자, 여기 밑줄에 일단 그냥 밑줄이에요. 예외가 몇 가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무조건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가보자.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어떻다고 판단할 때? 크다고 판단할 때. 문장이 좀 길지. 그럼 여기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선행조치를 신뢰했지.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 이거잖아. 이게 신뢰보호원칙의 보호할 대상인 거야. 그지? 이것과 또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행조치를 내렸어. 자, 다시 설명 들어. 초아야. 선생님이 선행조치를 내렸어. 초아는 그걸 믿고 따라서 행동을 했어. 그치? 그런데 내가 행정청이야. 선생님 행정청이야. 선행조치를 바꿨어. 그치? 바꿨더니 물론 초아가 손해를 입었지. 그런데 행정조치가 뭐야 돼? 기본적으로 얘는 아까 적법한 절차가 아니잖아. 선행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적법하지 않았어 선행조치가. 그럼 다시 적법한 걸로 바꿀래. 바꿨지. 바꿨더니 얘는 그 적법 선행조치를 믿고 행동해서 손해를 봤단 말이야. 초아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정당한 공익과 제3자의 이득도 있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더 크면 제3자라든지 이게 공익의 이익이 크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해서 초아의 권익을 지켜줬다라고 말하면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비켜줄 필요성보다 얘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큰 경우인 거야, 결국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클 경우. 그래서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야.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정당한이어야 돼. 정당한이어야 돼. 그리고 선행조치가 어떤 선행조치여야 되니? 위법한 선행조치여야 돼. 그럴 경우만 성립되는 거야. 정당한 선행조치라면 그렇지 않아도 돼. 여기는 위법한이야. 신뢰보호원칙은 위법한 선행조치가 하는 거지.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예외는 몇 가지가 있니?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자,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하고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해서 얘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 또 두 번째, 선행조치 이후에 사실관계나 법적상이 변경됐어. 그럴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신뢰보호원칙에 뭐가 되겠어? 예외 두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신뢰보호원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조치가 뭐 해야 되냐면 하자가 있어. 법적 하자가 있는 거야.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렇잖아. 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되잖아. 근데 신뢰보호원칙은 뭔데?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조치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적합한 것처럼 만들어주잖아. 그렇다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뭐라는 것도 있다?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이거야. 야, 아니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조치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잖아. 그럼 뭐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행정상 법치주의는 법치주의 근본 정신은 뭔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럼 밑줄은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여기서 뭐 여기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빠르게 앞에서부터 한 번만 가보자. 여기는 이제 신뢰가 무엇인지, 행정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선행조치는 행정청이 문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선행조치야. 그럼 국민들은 선행조치를 신뢰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만 갖춘다면 일정한 요건 몇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뭐 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야. 그렇지? 자,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럼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공적 견해 표명은 두 가지지. 뭐하고 뭐?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과 묵시적으로 드러낸 것. 다만 얘네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돼? 안 돼.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돼. 그렇죠? 묵시적인 것. 묵시적인 것에는 설명이 이거야. 얘네가 뭔가를 제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국민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지. 그걸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거야. 첫 번째 거는 공적 표명. 두 번째 것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즉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으면 안 돼? 국민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귀책사유가 국민한테 있다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세 번째, 선행조치와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행한 행동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국민이 신뢰하고 행동한 것이 선행조치로 인한 것이어야 돼. 근데 우연히 한 것이라든지 모르고 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면 행정조치야. 처음에 선행조치와 다른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선행조치 안에 포함된 것들을 했다면 얘는 신뢰 적용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신뢰 적용 원칙 몇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설명했어요. 요건 세 가지. 다음. 그럼 신뢰 보호 원칙은 지금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뢰 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못할 수 있지. 그럼 어떤 경우가 그냥 행정조치를 신뢰하고 내가 행동을 했어. 근데 선행조치가 바뀌었지. 그로 인한 피해하고 뭘 비교해봐. 정당한 공익과 제3자의 이익, 어떤 것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면 거긴 정당한이 꼭 붙어야 되지.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행조치를 내릴 때 법적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바뀌었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까요? 조금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아서 어려운 거 하나만 풀어볼까 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몇 번?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문제. A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개발 행위 허가를 가능한지를 땡땡시에 문의했다. A씨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고 라고 했지. 관련 법규상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는 회신, 이걸 뭐라고 해? 선행조치. 그래서 건축 준비를 했으나, 건축 준비를 했지. 신뢰하고 건축을 한 거죠. 얘는 국민의 행위죠. 땡땡시는 해당 농지를 보존할 공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A가 신청한 토지 개발 행위를 불허가 하였다. 법원은 땡땡시의 토지 개발 계획 행위가 불허가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신뢰 보호 원칙이 위배됐다고 했지.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준 거죠? A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음.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땡땡시에 공장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배출하지 않고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땡땡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죠. 이게 설립 승인이 무슨 조치? 얘가 선행 조치가 되겠네?
그리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행동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땡땡씨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B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땡땡씨의 시설 폐쇄 명령은 신뢰보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신뢰보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그럼 그러니까 예외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해? 예외 두 가지 있었잖아. 뭐에 해당해?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그럼 제목을 뭐라고 했어 거기에? 조항을 읽어줘야지.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게 쉬워지겠다. 한번 가볼게요. A. 가에서 A가 신청한 토지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것이겠군. 맞죠? A는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될 것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회신을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 신뢰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신뢰보호원칙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가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겠다. 맞지? 이거는 이제 뭘 비교해 본 거야? 공익과 제3자의 정당한 권익과 제3자의 이익과 신뢰를 지켜서 피해를 본 이 권익이지. 그걸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신뢰를 지켜서 행동한 권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거야. 이게 그 얘기죠. 나에서 행정기관이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위법 상태에 대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한 것이겠다. 이게 묵시적인 아니지.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설립 승인을 했지. 그럼 얘는 묵시적인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 명시적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묵시적인 거고 위에서 말하는 건 명시적이죠. 나에서 법원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고선 데에 대해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다? B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다. 맞죠? 오케이.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나머지 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신뢰보호 원칙이 필요한 이유. 이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냐? 첫 번째. 그래 대부분이 첫 번째거나 두 번째 앞부분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내용 나와 있죠? 왜? 그렇지. 권익을 피해보니까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거지. 왜? 그것도 정당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니까. 역사적 배경은 안 나오죠? 요건 3가지 나오죠? 제한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나오죠? 행정상 법치주의 어긋나지 않죠? 왜? 법치주의의 원칙이 뭐니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 몇 번? 2번.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공적 견해 표명은 요건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요건 3가지 중에 하나죠?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과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개념이니까. 행정기관의 명시적 의사표명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명도 해당될 수 있다. 얘도 맞죠? 구체적인 사안에 관계없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사안. 원론적 답변.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시리가 요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되는 대상으로서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맞죠?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공적 견해이더라도 법적 상황이 변경된 후에는 신뢰의 대상이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나와 있지? 몇 번째 거 해당하지? 예외 조항의 몇 번째 거? 2번째 거. 선행조치한 때 법적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몇 번? 3번. 문제가 되게 쉽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기억의 이유가 뭡니까? 기억의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줘봐요. 너가. 국민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보호 주장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신뢰보호를 주장한다. 뭐야 결국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그지? 인과관계가 없거나 또 두 번째는 아니 위법 선행 조치와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 조치가 아니었을 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5번. 신뢰가 원인이 되어 국민회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뭐야? 몰랐죠. 그치? 몰랐어. 이거 모르고 한 행동인 거야. 또 두 번째는 선행 조치 신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